국방안보와 함께하는 송영선입니다. 20일 중국 베이징 랴오위타이, 우리말로는 한자로 조대라고 씁니다. 중국 국빈관에서, 랴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키신저 국무장관 지금 만 나이로 100살입니다. 100살에 중국을 100차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키신저가 어떤 인물이에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입니다. 1971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땅들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닉슨 대통령을 등에 업고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과 저언라이 총리, 미국은 키신저 장관과 닉슨이 함께 앉아 미중 대땅트, 미중 수교를 끌어냈습니다. 참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죠. 이 키신저의 방문을 시진핑은 누구보다도 반갑게 환대를 했습니다. 그 반갑게 환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증거는 어딨냐? 우린 오랜 친구를 절대 잃지 않는다. 이 오랜 친구를 중국어로는 라오펑류라고 해요. 라오펑류. 이 라오라는 걸 한자로 노자를 씁니다. 라오펑류라는 노북류라고 쓰는데, 이 노자가 늙었다는 뜻이나 오래됐다는 뜻도 있지만, 늙었다는 뜻보다는 오래됐다는 뜻도 있지만, 상대방을 존경할 때, 존중할 때 라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라오쇼 하면 선생이에요, 선생. 내가 존경하는, 나보다 먼저 가르침이나 배움을 터득한 사람을 라오쇼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오펑류라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 친구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건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도 있지만 존경할 만한 인물을 절대 잊지 않는다. 중미 관계 발전을 위한 당신의 역사적인 공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키신저한테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과거로 좀 돌아가고 싶다. 당신과 미국의 지식인들이 중미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당신이 좀 해주면 좋겠다. 이 100살이면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키신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시진핑도 지금 정말 급해요. 왜냐하면은 경제 다시 살릴 줄 알았어요.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중국 경제 엉망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무역전쟁이죠. 반도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출 통제 칼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요구하는 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 반도체 수출 통제를 폐지해줘, 해지해주거나 폐지해줘. 미국의 얘기는 뭔 얘기야? 반도체 못 풀어줘. 너들한테 수출하도록 해줄 수가 없어. 이유는 두 가지야. 너들 이 반도체 부품을 너들의 무기에다가 장착해가 우리 비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어?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실리콘밸리에 중국 애들을 채용을 했더니 여러 가지 증거에서 나왔잖아.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강한 철퇴를 때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수출 통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권에 너희들은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안 돼. 인권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협력할 수가 없어. 수출 통제를 해제해 줄 수가 없어. 신장 위구르에 중국이 그 지역 자치주민들에 대해서 인권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는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 중국은 또 반응을 합니다. 물론 이 외에 또 다른 문제 있어요.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중국이 앞장서. 중국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키신저가 가 있을 동안에 캐리 기후 특사도 또 거의 같은 시간에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앞장서 달라.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앞장서야 된다. 당신네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진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이니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국가이니까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 온실가스 감축의 속도라든가 수단은 중국이 알아서 할 문제야. 밤나라 대추나라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미국이 중국에게 바라는 건 그뿐만 아니라 부채 문제. 가난한 나라들의 국가 부채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부채를 못 갚을 경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근데 가난한 나라의 가장 큰 채권국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가 터지면은 가장 큰 손해를 볼 나라도 중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장서라 하는데도 중국은 That's none of our business. 미국의 그런 제안에 협력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 미국이 바라는 문제예요. 그 중국은 하는 얘기는 뭐였냐? 중국의 포커스는 뭐냐?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해달라. 키신저에게 한 얘기가 중미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하는 얘기에 핵심은 뭐냐? 1972년 대땅들, 미중 대땅들을 할 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원 차이나를 인정하겠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 부위라고 인정해 주는 거로 되돌려달라. 그래 놔놓고 왜 미국은 지금 와서 대만 편을 들면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계속 분리시켜서, 당연히 분리된 나라지, 중국의 시각으로, 시진핑의 시각으로 볼 때 분리시키고 대만 독립에 앞장을 서느냐. 그러니까 72년 당신이 대땅들을 끌고 갈 때처럼, 그때처럼 원차이나로 해달라. 원차이나를 미국이 적극 지지하도록 좀 해달라.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것은 원차이나. 뒤집어 얘기하면 내정 간섭하지 마라. 대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대만에 대해서 무기 지원하지 마라. 대만 해협을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해의 자유를 하고 들어오지 마라. 대만 영공을 날지 마라. 사실 영공도 아니죠. 공해의 상공입니다. 거기도 날지 마라. 네 중국 땅이다. 근데 시진핑이 온 것을 왜 그래 참 시진핑이 아니라 키신저가 온 걸 왜 그래 반가워하냐. 그 전에 올해 들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오기 전에 윌리엄 번즈 중앙정보국장, 아까 또 말씀드린 캐리 기후특사, 5월 6월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분들이 왔다 갔어요. 다. 그리고 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중국에서 끝까지 노한 게 오스틴 국방장관이 국방회담을 하자. 너들 국방장관하고 리상프 국방장관하고 나하고 좀 회담을 하자. 중국에서 끝까지 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상프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때에 제재 대상으로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이 리상프가 원래 무기 전문가인데 무기 수출 담당하던 전문가라서 제재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없이 괘씸한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방장관이 회담을 하자니까 못하겠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괘씸한 것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해, 이 남중국해 항해하는 거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대만에 무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인근 국가들, 일본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한국이나 대만과 같이 공동훈련하는 데 대해서도 중국이 딴지 걸지 마라. 우리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어서 항해의 자유를 같이 즐기고 같이 공동 연습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헛소리 하지 마라. 그게 다 우리의 안보 위협이다. 대만카는 대자만 너희들 입에서 나와도 불편하다.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문제는 중국에게 완전히 일임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타치하지 않는 한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방부 장관 찾아와서 중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만나는 것도 싫고, 그 연계선상에서 나하고 얼굴, 시진핑 나 얼굴이라도 한 볼락하는 건, 그런 국방부 장관 만난다는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날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로 날 설득하려는 것도 듣기 싫다. 근데 키신저는 환대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진핑은 키신저가 바이든의 특사라고 보는 겁니다. 특사가 맞아요. 거창하고 호화찬란하고 공식적인 그런 모양새로 오지는 않았지만 100살 넘은 노친네가 노구를 끌고 여기를 왜 왔겠습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그냥 심심하니까 중국 한번 와본 게 아니라고, 심심하니까 자기 옛날의 명예를 얻고, 나 이래도 말이야 중국 가서 주석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래서 온 게 아니라고. 그래가 온다면 시진핑이 만나줄 리도 없죠. 특사의 임명을 띄고 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특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틀림없이 바이든과 사전에 조율이 있을 거다. 바이든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올해 연말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조율을 하고 싶은 거야. 계속 미중 무역전쟁, 대만 문제, 인권 문제. 지금 무역전쟁에서는 미국이 앞선입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니까. 미중 간의 무역 규모가 1년에 7천억 달러예요. 800조라는 거죠. 800조. 미국만 중국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미국에 기대야 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미국이 중국에 손 벌리는 건 뭐 히토류 같은 광물이겠죠. 그러나 중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 때문에 치명타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으로서도 중국 문제와의 관계에서 내부적인 정리를 좀 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중국 내에서 소소하게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수준으로 계속 심심찮게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 대만을 언제 침공할 것인가? 지금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바이든은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진핑은 3기 연임을 이미 자리를 딱 확고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입지로 보면은 시진핑이 훨씬 더 탄탄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바이든보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자기 입지를 확고히 해두고 대선 준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는 미중 관계를 튼튼히 해놓는 게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키신저를 보내서 도대체가 내가 장관을 재무장관도 보내고 국무장관도 보내고 중앙정보국장도 보내고 기후특사도 보내고 안보부처의 사람도 보내고 근데 정확하게 시진핑 생각을 잘 모르겠다. 간절히 바라는 게 뭔지 나오는 태도가 정말 굽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하고 진짜 협상할 준비가 제대로 되는지 그 좀 바디랭귀지를 확실히 좀 읽어봐라. 그리고 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협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걸 키신저한테 임무를 준 거예요. 역시 시진핑 역시 다른 장관들 형식적으로 만나가는 그런 바디랭귀지까지를 전달할 필요도 없고 한다는 게 의미도 없고 그러나 키신저는 그런 아주 편안하게 차 한잔 먹으면서도 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은밀하게 몇 마디 주고받아도 자기 속을 바이든에게 전달할 수 있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키신저가 온 것을 누구보다 반갑게 여기는 거죠. 어쨌든 키신저의 52년 전 영광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영광이 올해 11월에 다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시진핑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바람이고 세계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